세종시력 28권 세종 7년 4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1425년 명홍이 1년 저화의 수거 방법에 관한 호조계 저화가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단지 사슴서만을 시켜서 홀로 맡아 거둬들이게 한다면 장차 기한 안에 다 거둬들이지 못할까 하오니 서울의 비교적 한가한 관청에 각각 동정 100관씩을 나눠 보내어 급속히 거둬들이게 하되 동부 사람은 종부시우로 남부 사람은 의건부로 서부 사람은 군자감으로 북부 사람은 통례문으로 중부 사람과 성 및 십리 이내의 사람은 사슴수로 각각 나누어 맡겨 각기 통지하여 거둬들이게 하고 외방에서는 유후사와 경기, 전라, 경상, 충청, 평안도 등에 각기 50관씩을 강원도 황해, 함길도 등에는 각각 30관씩을 보내고 이렇게 나누어 보낸 동전으로 각 거울에 다시 나눠 주어서 이것으로 계산해주고 거둬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신 호송시 병들거나 물고한 군인의 처우에 관한 병조위에 병조에서 계하기를 어명을 삼가받자 오니 북경에 가는 사신을 호송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요동에 왕래할 때 병이 든 군인을 거느리고 가는 사람이 태만하여 잘 구하지 아니하므로 비명에 죽기도 하며 또한 그 물고 환자를 옮겨다가 잘 묻어주지 않는 일도 있으니 진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그 폐단을 구제할 만한 조목을 마련하여 아래라 하시니 1. 요동으로 영접하고 호송하는 군인들이 길에서 병이 나면 평안감사가 때에 따라 필요한 약을 지어서 매번 가는 길에 규정한 법식에 따라 제공해주고 만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백호가 즉시 사신에게 고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며 약을 주어서 구원하고 치료할 것. 1. 구하고 치료하여 즉시 차도가 있어 낫지 아니하면 조심성이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을 가리어 부탁해서 서서히 데리고 따라오게 할 것이며 또 오고 가는 중간에 물관자는 종사관을 시켜 참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서 튼튼히 매장하고 편말을 세울 것. 1. 얼음이 얼어서 매장할 수 없거든 군인을 뽑아서 정하여 시체를 그의 본집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요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람은 그 시체를 단단히 싸고 묶어서 높은 나무에 매어 달았다가 회정해 돌아오는 길에 가져오게 할 것. 1. 종사관이 만약 친히 살피지 아니하고 명맥이 아직 끊어지지 아니한 자를 죽었다고 하여 혹 매장하든지 혹 싸서 묶었든지 하였다가 뒤에 사실이 드러나면 법률에 의하여 논죄할 것. 1. 도내의 학술이 숙련된 의학생도 일명을 배정하여 매번 행차에 딸려 보낼 것. 1. 사신을 호송하고 돌아올 때와 사신을 영접할 때 돌아올 때에 병난 군인의 구호 치료하는 일과 물고한 사람을 매장하든지 가져오든지 하는 등의 일은 백호와 의학생도와 함께 위의 조목의 예에 따라 시행하되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논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정사를 보고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생선과 고기를 양녕대군에게 보내주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신 원접사 동지총재 박초가 길을 떠나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대소 사신이 서로 만났을 때 예식에 관한 예조에서 계하기를 경제 원전에 말하기를 대소 사신을 길에서 서로 만나보는 예식은 왕지나 교서나 납향이나 선혼을 받던 모든 사신들이 서로 만나면 다 함께 말에서 내려서 허리를 굽혀 공손히 보낸 뒤에 간직의 차세에 따라서 서로 업하고 왕지, 교서, 납향, 선혼이 없는 사신이면 말에서 내려 허리를 굽혀 공손히 보낸다. 만약 말에서 내린 자가 양부이면 배행하여 온 사신이 말에서 내려 업을 행하고 가선이하면 허리를 펴고 물었으며 배행 온 사신은 그대로 지나간다. 서울 안에서 대소 인원이 조회 가는 길에서
납향 교서 선언을 받던 사신을 만나면 역시 이 예의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고 판부사 이화영의 처 동시의 고소장에 의거 병조에게 병조에서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처 동시의 고소장에 의하여 계하기를 화영의 부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북청부의 봉족호를 자식들의 직분에 따라 정한 법대로 각 곳에 나누어 주는 고 남은 것이 있사오니 그 상이 끝난 뒤에 군역으로 정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른대로 시행하되 그 남은 사람을 군역으로 정하지는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을미호 여섯 번째 기사 정포만호 한우의 주의에 대해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하기를 정포만호 한우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을 시켜 제목을 벌채하여 사사로 있었으므로 형조에서 탄핵하기를 청하였으나 공신의 후선이라 하여 논제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시오면 탄관오리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청컨대 법률대로 죄를 정하여 뒤에 오는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다만 직천만을 거두고 예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을미호 일곱 번째 기사 사관 이호문의 논죄를 청한 사헌부에게 사관 이호문이 아침 조회 때 앉아 졸았사오니 법률에 따라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6일 을미호 여덟 번째 기사 판 안동부사 현맹인의 소행에 대해 파면시키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판 안동부사 현맹인이 본처와는 항상 별거하면서 천천만 대하고 있으니 법령 어긴 죄로 태형 50에 처하여 현직을 해임하고 다른 관직에 좌천시키게 하소서 하니 파면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서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속전할 때 돈과 동 중에서 원하는 대로 바치게 한 호조에게 이때까지는 죄를 짓고 속전을 바칠 때 돈과 저화를 서로 반반씩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돈만을 쓰게 되었은즉 이제부터는 돈과 돈 중에서 자원하는 대로 정식대로 따라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리고 야밤에 피리 부는 자를 금하게 하다. 임금이 술을 금하라고 명하고 사헌부의 장무관을 불러 이르기를 금주령을 시행하였더니 단지 탁주만을 파는 자만 잡힐 뿐이므로 내가 전일은 이 금령을 정지시켰는데 그늘 야밤중에 피리 부는 자가 있는 것을 들었으니 이것은 불가불금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강원도 이천현에 달게할만한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석등잔을 준비하라고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다. 석등잔 대중소 아울러 30개를 이제 가는 사직 장령실이 말하는 것을 들어 준비하라. 장령실이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흥천사의 종을 남대문에 옮겨 달게 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1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최사강을 충청감사 윤맹겸을 좌헌납 구강을 오헌납으로 삼다. 동지존재 최사강으로 충청도 감사를 삼고 윤맹겸으로 좌헌납을 구강으로 우헌납을 삼았다. 처음에 구강이 황간
현감이 되었다가 6달 기한이 차지 아니하여 부친의 병으로 사임하였더니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벼슬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6끼를 채우기가 싫어서 영구를 칭탁하고 사표를 올리는 자는 모두 맑고 중요한 자리에 뛰어 올라간다고 하니 이는 이보다 앞서 조서강이 청주 판관으로 사표를 올렸고 윤맹겸이 연천 현감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역시 오래지 아니하여 헌납에 임명된 까닭으로 하는 말이었다. 세종칠후 28권 세종 7년 4월 19일 네 번째 기사 전군옥사 맹효증의 고신을 속히 석양하라고 전교하다. 사관원의 장무 좌정은 조수량을 불러 전교하기를 대개 선하게 여기는 것은 길게 하이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짧게 하이하는데 이 무의주가 어찌 그 외손에게까지 미치겠느냐. 전군옥사 맹효증이 고신을 속히 석양하라 하였다. 세종칠후 28권 세종 7년 4월 19일 무온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윤봉의 청으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직첩을 회수할 것을 청하다. 사신 윤봉의 청으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직첩을 상고하여 본즉 송고는 전직이 중랑장이온데 참남하게 부정이라고 일컬었고 이승도, 윤사은, 송유랑, 김우림, 윤양, 김용, 문성장 등은 본래 관직이 없었는데 거짓으로 산원이라 일컬었고 윤중부와 결탁하고 사신에게 청탁하여 거짓으로 천청을 감히 희롱하고 참남하게 관직을 받았는데 이는 크게 부당하오니 유사에 내려 국문하여 죄를 주도록 하시고 참남하게 받은 직첩은 모두 도로 거둬들이게 하시고 윤중부는 자신의 세력을 깨고서 송권 등의 청탁들을 들어서 위의 총명을 기망하고 은폐하였사오며 이제 신문함을 당하였으는 모두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오니 간악하게 막심합니다. 청컨대 모두 잡아서 핵실하여 죄를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송권은 사품 행사직을 제수하고 이승도, 윤사은, 송유랑, 김우림, 윤양, 윤성장은 부사장을 제수하게 하였다. 세종칠후 28권 세종 7년 4월 19일 무오 여섯 번째 기사 차용리 등이 진상할 말을 가지고 가다 폭풍을 만나 익사하다. 제주목사 김소가 검부정 차용리 안방현 등에게 진상할 별마 20필과 공바칠 말 10필을 암령하여 선의별감 고득종의 회한하는 배를 따라서 보냈는데 화달도에 이르러 큰 바람으로 파선하되어 용리와 방영과 같은 배에 탄 객군 8명과 말 30필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19일 무 일곱 번째 기사 무과 수치와 춘추 도목 시험에 격구를 시험하도록 한 병조위에 병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니 한나라의 축국과 당나라의 격화는 그것이 황제의 축국하던 옛 제도로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모두가 유희를 이용하여 전투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조 전성시대의 격구하던 유희는 대개 그것을 모방하였던 것입니다. 격구를 잘하는 자는 말을 타고 활을 쏠 수도 있으며 창 쓰고 칼 쓰기도 능할 수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무과 시취하거나 춘추도목 시험에는 아울러 그 제주를 시험하여 말타기와 손 쓰는 것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3번 갖추어 능히 공을 쳐서 고문으로 보내는 자는 1등으로 하여 말타고 활 쏘아 3번 쏘아 3번 마친 예에 따라 점수 15점을 주고 말과 손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3번 갖추어서 비록 공을 쳐서 공문으로 내보내지는 못하였더라도 능히 행장을 치는 자는 2등으로 하여 말타고 활 쏘아 3번 2번 마친 예에 따라 점수 10점을 주고 말과 손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2번 갖추고 능히 공을 쳐서 공문으로 내보내는 자는 3등으로 하여 말타고 활쏘아 3번에 1번 마친 예에 따라 점수 5점을 주게 하며 친히 시험할 때 1등으로 입격한 자는 도수 200을 주고 2등에 입격한 자는 도시험의 2등 한 예에 의하여 도수 150을 주고 3등에 입격한 자는 도시험 3등의 예에 의하여 도수 100을 주게 하고 그 중에 이름 붙여 있는 곳이 없으니 숙련하기 특이한 자는 상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0일 기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0일 기미 두번째 기사 사위를 맞은 이조 참판 이수에게 내구의 말 한 필을 주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0일 기미 세번째 기사 정구서의 남은 암퇴지를 민가에 나누어 팔도록 청한 예조에게 예조에서 정구서의 보고에 의하여 개하기를 옛글을 상고하니 개돈 구체를 기르되 그 시기를 읽지 아니하면 70대 늙은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것으로 보아도 모든 여염집에서 짐승을 쳐서 늙은이를 공양하고 제사를 받드는 재료를 준비하였던 것이온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법을 따라 행하고 있사건을 우리나라에서는 닭과 돼지가 흔하지 아니하므로 대개 늙은이를 공양하고 조선의 제도에 받드는데 조선의 제사를 받드는데 보통 저자에 가서 좀 먹고 썩을 물건을 사다가 쓰므로 가래의 짐승을 쓴다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이제 정구서에서 암돼지 508마리가 있사온즉 그 어미돼지의 수요가 너무 많사오니 그 중에 크고 살이 쪄서 새끼를 많이 번식할 만한 300마리만 골라서 남기고 그 나머지 200마리는 자원하는 자에게 시세대로 팔아서 집집마다 두루 기르게 하여 번식시키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늙은이를 복량하고 선대를 제사는 소용에 갖추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보평전에서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1일 경신 두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저화의 수고 결과를 보고하다. 호조에서 받아온 교지에 의하여 돈에 갖고 올 민가의 저화 13,328장의 값으로 쌀 414석을 거둬 이창에 보충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1일 경신 세번째 기사 맹하를 당해 북교에서 기도하도록 청한 예조에게 삼가상고하니 당나라 개원예에 이르기를 서울에는 맹하 이후에 가물면 악, 진, 해, 독과 여러 산천 중에 능히 구름과 비를 일으킬 만한 곳에 기도하는데 북교에서 바라보아 고하고 또 사직단에 기도하며 또 종묘에 기도하여 7일마다 기도한다고 하였사온즉 이제 맹하를 당하여 비오기 시기를 잃어 앞일이 염려되오니 우선 북교에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에 쫓아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1일 경신 네번째 기사 경기 충청지역의 일수 양반의 조정에 관해 병조에게 이제 경기 충청의 정력 찰방의 보고에 말하기를 도에서 관리하는 각 역에 사신과 손님이 번다 한데 일수 양반 각 고을의 역에서 심부름하는 자를 나라 풍속에서는 일수 양반이라 한다. 혹 서너 명 혹 대여섯 명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지 못하였겠으니 칠참의 예와 같이 매역마다 각각 10명으로 수를 늘려 채워서 정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받고 본조에서 조사해 본즉 강력의 일수의 수요는 경기도 내 대로의 역에는 8명이요 중로의 역은 6명이며 소로의 역은 4명인데 황해도 칠참은 모두가 10명씩입니다. 그러하오나 칠참은 보통 때에 오고 가는 대소사신과 내왕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다른 각 골과 다름이 없사온데 경기도와 충청도의 찰방이 맡은 가격은 비록 사건과 손님이 번다 하였다 하여도 황해 칠참과는 비교할 것이 못되오니 그 대로의 산예역에서 구홍역에 이르는 가격에는 각각 8명씩을 주고 중로는 금령역에서 분행역에 이르기까지 가격에서는 각각 6명씩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1일 경신 다섯번째 기사 도목갑사 시험 대편전 시험을 보도록 청한 병조에게
편전은 적을 막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무과에서 시험해 뽑은 자와 삼군갑사와 성중에마가 일상 활쏘기를 연습할 때 편전을 아울러 연습하게 하였사옵고 외방시패와 영진에 소속된 군관과 병선을 타는 활쏘는 군관들까지 모두 그렇지 아니함이 없사온데 홀로 춘추 도목 시험에 갑사를 시험할 때 뽑는 데만은 쓰지 아니함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오니 이후부터는 도목 시험과 갑사를 시험에 뽑는 데에는 아울러 편전을 쓰게 하고 그 일상 연습 때와 시취할 때는 목촉 편전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2일 신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2일 신유 두번째 기사 맹효증의 고신 서경을 사관원에서 반대하지 빨리 하라고 하다. 사관원 좌정은 조수량이 개하기를 전날 신이 받자온 교지에 맹효증의 고신을 서경하라고 하옵신 일은 본원에서 의논을 하옵기를 효증은 즉 이무의 외손이온 즉 벼슬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였으므로 감히 교지를 봉행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외손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법률 조문에 없는 것이니 내가 어찌 그 사이에 사정을 두겠느냐 마땅히 빨리 서경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0일 신유 세번째 기사 음악 절차 연습에 대해 전학 황식에게 이르다. 너는 이제 조회에 들어와서 음악 절차를 연습하되 다만 조회하는 전정에서 주악할 때만 하고 사사곳을 찾아가지는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3일 임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3일 임술 두번째 기사 평양 선유사 총재 이각이 길을 떠나다. 임금이 각에게 이르기를 이제 들으니 원접사 박초가 병이 들었다 하는데 만일 병이 낫지 않았거든 경이 마땅히 급히 의주로 가서 사신을 맞아 같이 오게 하고 만약 병이 나았거든 경은 평양으로 돌아와서 사신을 위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3일 임술 세번째 기사 일본국 부사 법령이 1인들의 본국 송환과 전별시를 청하다. 그를 보내어 말하기를 일 섭주 병고 사랑 삼랑은 본래 본국으로 가라시는 은택을 받았사온데 그 아내와 자식은 아직도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지 못했나이다. 아내 이름은 좌이마도요. 자식의 이름은 이치모씨인데 이 두 사람은 자다가 꿈속에서 삼삼하게 눈에 나타나 보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 삼랑이 이제 네이포에 와서 있으며 함께 은사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 대마도 주월 사람으로 미야 차량이라는 사람이 있사온데 8순이 넘은 노무의 외아들로 오랫동안 기국에 억류되어 있으므로 그 어미의 간절한 생각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것보다 추운 자가 옷 구하는 것보다 심하여 앉으나 누우나 새벽이나 밥이나 아들 생각만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웃기도 하니 만약 하루아침에 숨이 끊어진다면 원한 품은 귀신이 될까 두렵사오니 빨리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어리석은 여자의 깊이 맺힌 한을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면 이는 곧 자애하신 어진덕의 가장 큼이 되나이다. 대마도 사람 좌이문 삼랑이란 사람은 이민년 겨울에 은택을 베풀어 주시어 돌아왔사오나 그 자식 다마승은 아직도 서울 안에 있으므로 저희 어미가 자식 보기를 깊이 바라오니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은명을 있기를 바라나이다. 1. 소승이 거처하는 방을 송천유처라고 이끌어싸운데 이민년 섰단 날에 제가 전자로 쓴 넉자를 구함에 정척에게 명하여 전자로 써주셔서 가지고 나라로 돌아가서 보배로 여겨 간직해 두었습니다. 소승이 이민년부터 지금 을사년까지 4년 동안에 3번 사명을 받들고 왔사온데 전 3년에는 상중이심으로 전별하는 시를 청구하지 못하였사오나 이제는 이미 상기를 마쳤사오니 시를 잘하는 선비를 시켜서 송천유처라는 제목으로 나의 귀국하는 길을 보낸다는 뜻으로 혹 장편이거나 혹은 7원 혹은 5원이거나 활기거나
간에 각각 소장대로 짓게 하여 주시기를 깊이 깊이 바라오니 잘 주선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일까 하나이다 하므로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위에 말한 외인들은 병조의 문수를 상고하여 찾아서 돌려보내고 청관 송별씨는 영관에서 맡아서 문신들에게 시켜 지어 보내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3일 임술렌스 네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농사철인데도 비가 오지 않자 검주령을 청하다. 이와 같이 농사철에 비 오는 시기를 이뤄 갈고 심는 때가 늦어지 오매 앞날이 염려되오니 오는 5월 1일로 미시하여 각전에 진상하는 것과 여러 곳의 제향과 조정에서 사신 영접하는 것과 이웃나라 손을 대접하는 일들 외에는 일절수를 쓰는 것을 금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 비가 왔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이숙묘에게 이각의 임무를 대행하도록 하다. 유후사 선위사 형조참판 이숙묘가 길을 떠나니 임금이 숙묘에게 이르기를 이각이 의주로 가서 박초의 임무를 대행한다면 경은 평양으로 가서 이각의 임무를 대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부여 둔전의 농로의 공남량 조정에 관한 호조의 호조에서 개하기를 충청도 부여 둔전의 농로 300명과 항해도 장년 둔전의 농로 80명이 모두 공납의 반씩을 바치는데 그 둔전에서 소출되는 숫자를 상고하오면 장년 둔전에서 종자벼 53섬에 소출이 169섬이니 매 한 섬당 소출이 3섬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수가 매우 적고 부여 둔전에서는 벼 110섬을 심어 소출이 4,390섬이니 매 한 섬당 소출이 40섬이니 그 수가 몇 배나 됩니다. 그 작년 농도는 별로 예전 공납 액수들의 전액을 거두게 하고 부여 농로는 상급으로 공납을 면제하게 할 것이었고 이후로는 풍년이 든 해에도 마음을 써서 농사를 권장하지 아니한 수령이나 감고나 색장은 조사신문하에 논제하고 농노에게는 반공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시행하라고 명하고 그 농노는 비록 소출의 수요가 적더라도 공납 바치는 것을 면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4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을 수레에 실어 바치도록 청한 예조의 개. 제사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소 제향에 쓸 짐승은 깨끗한 곳에서 기르는데 담을 쌓고 문을 달아 다른 짐승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깨끗하고 살찌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을 바칠 때 소에 싣기도 하고 사람이 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되어 정성을 쏟고 공경을 드리는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근대 성공감에 명령하시어 상자가 장치된 수레를 만들어서 싣기 어려운 제사소에는 염소나 양이나 돼지는 수레로 실어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4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표지와 도련지를 진상하다. 표지 195권과 도련지 34권을 진상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5일 갑장 첫 번째 기사. 곤복과 면류관 차림으로 여러 신하와 함께 성들을 축하하는 표문에 절하다. 왕이 곤복과 면류관 차림으로 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성들을 축하하는 표문에 절하고 진하사 판주하군 도총제부사 맹사승에게 옷과 각각 신을 하사하고 통사 첨지사예권사 조충좌를 시켜 외에게 보로되었던 한인 2, 3관을 압송하여 요동으로 보내게 하고 3관에게 옷과 모자와 모시와 배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의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신 김만 등이 의주에 도착했다고 평안도 감사가 급히 보고하다. 사신 김만이 두목 11사람을 데리고 괴짱 25개와 양, 돼지, 닭, 기러기를 가지고 이달 22일에 의주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농사 절후와 동궁 가래에 관해 곽종중과 논의하다. 임금이 지신사 곽존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제 밀보리가 결실할 때인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지난 계면년에도 역시 이같이 가물었는데 올 초 3일에 헌능에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밀보리가 말라 상했을까 염려하여 사람을 쉽게 돌아보게 하였더니 상하지는 않았었는데 금년에는 어떠하며 파종하는 철은 곧 이를 것이나 망종은 어느 날인가 하니 존중이 대답하기를 5월 12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날 이전에 비가 내려서 파종만 하게 되면 내 근심이 좀 풀어지겠다 하였다. 언제든지 정사를 볼 때는 먼저 농사 절후와 민간의 일을 물었다. 또 임금이 존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번 동궁가래는 비록 왕씨의 후손이라도 만약 역적 난리와 관련이 없었다면 혼인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니 존중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성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회 일본 사신이 참여하니 동편 행각에서 음식 대접을 하라고 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갇혀있는 죄수에 대해 규례대로 알리도록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이후로는 갇혀있는 죄수는 매일 조례의 규례대로 아래어 올리고 각도에 아래는 것은 그때그때 곧 아래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군에 우박이 내려 삼과 보리가 상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은진현의 절부 이덕의 절개에 대해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게 하다. 충청도 은진현에 사는 이사경의 딸 이덕이라는 여자는 성군 문성기의 아내인데 기해년에 성기가 비인포에서 수자리에 있을 때 마치 매적이 침입하여 도둑질을 함으로 성기가 더불어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이덕이 그 소문 듣고 즉시 그곳으로 가서 수일 동안 울고 부르짖으면서 시체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지전으로 혼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와 위표를 만들어 대청에 배설하고 조석으로 전을 드리고 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상기가 끝난 뒤에 부모가 젊어서 과부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장차 그 뜻을 굽혀 개가시키려고 하니 이덕이 듣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저기 저 위패는 실로 나의 배필이니 비록 내가 죽게 되더라도 맹세코 다른 마음이 없을 것이라 하고 항상 소복을 입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슬로워하며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기를 무려 7년이나 되었는데 오늘에 이르러 그 사실이 임금께 들리게 되니 명하여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강하부의 관부를 예성토로 옮길 것을 청한 경기감사에게 도내의 광하부의 치소는 남쪽과 북쪽이 험하고 막혀서 지세가 협작함으로 성을 쌓아 백성이 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와 이제 옛 성틀을 살펴본즉 토지가 평탄하고 광활하여 가히 성을 쌓을 만하옵고 주위가 4,450척이나 되옵니다. 그리하여 농사여가 옛 성을 쌓게 하고 관부를 옮겨 설치하여 백성의 희망에 따르게 하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4월 26일 을축 여덟 번째 기사 강원도 영동의 선군의 조정 사업 조정에 관한 호조에서 개하기를 강원도 영동 각 포구의 성군은 다른 부역도 별로 없고 또
병령에 달린 밭도 없사오니 쌍성포와 삼척포 등 철을 생산하는 곳에 성군을 시켜 모래를 일어서 철을 생산하게 하고 기타 철이 나는 각 포구에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그 군인으로 하여금 매일 과정으로 일을 하게 하고 감사는 관원을 보내서 시험하여 생산하는 수량을 요량하여 정하고 본조에 통보하여 회계하여 시행하게 하되 3월부터 8월까지의 동안은 철을 재련하고 9월부터 이듬해 2월에 이르기까지는 소금을 굽게 하되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8권 사종 7년 4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가벼운 죄로 갇힌 있는 자를 석방하게 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지차 진흥관 참이 성계가 복명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채방 별감 김윤아가 구리와 납을 올리다. 구리 1286량 중 82량 중 납 1658량 중을 올렸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각도의 의창의 곡식을 요령껏 나누어 주도록 호조에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앞서 각도 감사를 시켜 의창의 미국 반을 드러내어 알뜰히 나누어 주라고 하였더니 이제 파종할 때를 당하여 정자로나 먹을 양식으로나 부족하여 철에 맞춰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니 각도에 명령하여 의창에 있는 곡식을 있는 수량대로 잘 요량하여 나눠주고 주로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마을의 장정을 징발하여 송악산의 송충이를 잡게 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공조에 있는 각색 공장 인수의 조정에 관한 공조일계 본조에 소속되어 있는 각색 공장인은 원래 그 임무가 긴급하고 완만함에 따라서 이미 전에 인원의 필요수를 참작하여 정하였던 것이오나 이제 액수 안에서도 부족한 자가 꽤 많이 있으니 양민이고 공천이고 별호의 사천이라도 재주 있는 자는 각색 공장이 스스로 고하여 채워 정하게 하고 번을 갈아 일에 나오게 하되 그 중에 금박장이와 연금장이 나전장이와 붓장이와 도장장이와 홍정장이 등은 사사로이 배운 자가 없으면 각 관청이 노자로 정한 숫자 외에 수를 더 늘려 견습생으로 두었다가 그 고련이 생기는 대로 숫자를 채우게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서 좌전의 강의를 마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삼공신의 위로연을 열고 영의정 이직에게 내온을 하사하다. 임금이 의부대원 이대를 보내어 내온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초를 관리하지 못한 자들의 논제를 청한 사헌부에게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공정대왕과 공정대왕의 사초를 바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관찰해서 고난은 자식이 없고 구종지 박습 이관 정한지 유기 등은 가산을 이미 관에서 물소했으므로 이제 조사에 논지할 수 없으나 오직 죽은 참지의정부사 박성명의 아들 박거비와 죽은 판서 이승상의 아내 이시와 죽은 건 한성륜, 배중륜의 아들 배구와 죽은 사이에 최진성의 딸 최이승과 김만로, 김과의 아들 김우부 등이 사초를 단단히 간직하지 못한 탓으로 불에 타서 유실하게 하였사오니 모두가 마땅치 못한 일이온즉 전일에 내리신 교지에 의하여 각각 100은 20량중을 징수하고 자손은 금고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아랭대로 시행하되 다만 거비는 공신의 아들이요 이씨는 공신의 아내이니 다시 논지하지 말고 최진성의 딸도 아우러 논지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2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영접과 전송 이외에는 금주령을 그대로 하라고 사헌부에 전교하다.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영접하고 전송하는 데 모여 마시는 외에 술 마시는 그릇 금하는 것들 아직 그대로 금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4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유정연 등에게 이건을 국문하게 하고 최부로 위관을 삼다. 의건부 제조 연고년 유정연과 병조판서 조물생과 총재 전흥과 형조판서 권진과 자사관 유계문과 지비 김타 등에게 명하여 교대로 공죽기관 이건의 나는 한 심정과 이유를 국문하게 하고 예조참판 최부로 위관을 삼았다. 세종실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죄수의 질병치료와 옥바르지에 대해 형조에 전지하다. 옥이라는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늘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고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얼어 죽여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보다 항상 몸소 상고하고 살피되 옥내를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요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할 것이며 옥바르지를 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호하게 하라. 그 중에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흥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격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전라도 다섯거울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일본 사신 중태가 억류된 일본인 14명을 풀어주기를 청하다. 사사로이 청하기를 대마도 주월 사람 원삼랑 태랑 사랑과 대마도 서박 사람 이문사랑과 축전주 박다 사람 암차랑과 대마도 서박사람 경순과 수자녀 묘인과 아들 을왕과 지고포 병위사랑과 학방반포 좌위문사랑과 이세 방토 의차랑 삼랑과 비전주의 송포 손삼랑과 대마 지고족상우와 가라주 여덕 등 14인이 전일에 귀국에 억류되어 있사온데 이제 데리고 같이 본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외안을 상과에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가래색을 파하다. 교지를 내리기를 가래색은 아직 당분간 정지하여 파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공사 천인을 소관에 등록시키는 법을 아래다. 형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공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사천인은 후가한 양체의 소생에 한하여 마땅히 도관 노비 소관에 등록되고 하고 공천인은 후가한 양체의 소생에 한하여 골고루 공에 예속시키되 각기 그 아비가 소속되어 있는 관척 소관에 등록하여 그 부자가 서로 떠나 있지 말게 하고 양처는 이혼시켜서 본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왕자 이여가 탄생하다. 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하례를 올렸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권씨가 봉정을 올리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후일에 마땅히 친히 보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경기도 죽산현에 우박이 내려 삼가 보리가 상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2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외인 이지시라와 마다이라에 대한 조치를 보고한 경상도 감사에게 기해년에 나누어 배치한 외인 이지시라가 일찍이 의령사람 강송기의 집의 비부가 되었더니 전년에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여기서 살기를 좋아하면서 외인 마다이라 등을 거느리고 왔기에 모두 창원부에 가두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지시라는 도로 강송기에게 돌려주고 마다이라는 안치하기를 자원한다 하니 토지와 종자를 주어 농사짓게 하고 핵곡이 성숙할 때까지 하나여 먹을 양식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3일 MCN 첫 번째 기사. 평성부원군 조견의 졸기. 견은 조준의 동복 동생으로 일찍이 간문위 상호군을 제수하였다가 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개국공에 등록하고 협찬 공신의 공신권을 주고 평양군으로 봉하였다가 고쳐서 평성군으로 봉하고 부원군으로 승격되었다. 걔는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고두나 다른 특이한 기능이 없고 그 형준의 힘에 얹혀 분명에 참여함을 얻고 내 임금을 내리섬겨 지위가 일품에까지 이르렀다. 젊어서 중이 되어 여러 사원의 주지를 역임하였다가 나이 30이 지나서야 머리를 기르고 승직으로 인하여 처음에 좌윤에 임명되었다. 전일에 중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남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곧 노하였다. 집의 살림이 부유하였고 죽을 때의 나이가 75세이었다. 조의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러주었다. 시후를 평간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이요 화평하고 온순하고 시비가 없는 것이 간이다. 세 아들이 있으니 조수산, 조석산, 조철산이었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3일 MCN 두 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에게 진상을 다래와 표통을 고쳐 그리게 하다. 화본을 공조로 내려보내어 인하여 전지하기를 화공에게 명하여 지난번 성질표에 절할 때 보니 표통의 그림이 뜻과 같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화공에게 명하여 고쳐서 그려서 내려보내는 것이니 이후로는 진언하는 다래와 표통은 이 양식대로 그리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잠재에 있을 때부터 금슬과 그림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지시한 것이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세종은.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이군생 등이 귀양지를 벗어나며 권씨가 그 징계를 청하였으나 허락치 아니하다. 지편 권씨가 올렸던 봉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시인 등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순평군 이군생과 원윤 이의생은 이 원생과 더불어 함께 불충불효의 죄를 범하였사온데 전하옵소서. 특별히 관대한 법전을 따라서 그 고신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만 안치하게 하옵심으로 대간이 여러 번 소를 올려 청하였사오나 끝내 허락하옵심을 얻지 못하였사옵고 본부에서 이 군생과 의생에게 그이 가고 싶은 곳을 물으니 이 군생은 전라도 검구라 말하고 의생은 황해도 재령이라 말하옵기로 곧 원하는 대로 중회에 공문을 보내사옵더니 이제 듣자 온즉 이 군생은 수원에 있고 이생은 원평 시골집에 있으면서 그 받들어 이바지하는 품이 전과 같다 하오니 어찌 뜻과 마음은 공고하게 하여 개과천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나이까. 또 듣자 오니 이 군생은 아내의 병으로 인하여 서울집으로 돌아왔다 하오니 이미 큰 죄를 범하고서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입었거늘 밖에 나가 있은지 단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서울로 돌아온다는 것은 역시 죄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즉시 이 군생에게 명령하시어 금구에 나가 있게 하고 또 의생을 재령으로 옮겨 개관천선하도록 하옵시어. 두 사람에게 경계하게 하옵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사직의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3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3사에 의생방을 두어 의술에 통달하게 한 후 시험에 나아가게 하다.
예조에서 전임감의 보고를 들어 개하기를 건자의 교지를 받자와 본감 건지는 본업 출신자로 본감에 들어와 붙게 하여 약짓는 일이 번다 하운데 3년씩 격하여 9사람을 뽑아서 본감과 해민국과 재생원에 나눠 보내므로 의원의 수요가 적습고 또 의술은 반드시 정숙하여야 할 것이온데 이제 외방의 생도들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만 비록 출신이라 할지라도 제약과 병다스린 데는 모두 숙달하지 못하오니 진실로 불편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사여권의 예에 의거하여 3사에서 각각 의생방을 두어 약짓는 일을 익히고 방설을 읽게 하여 의술을 통달하게 깨우쳐 안 뒤에 시험에 나아감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사는 전이감 해민구 재생원이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6일 을해 첫번째 기사. 돈령 주부 이자에게 임명장을 빨리 줄 것을 이르다. 지사간원 이사관을 불러 전지하기를 돈령 주부 이자의 고신의 서경을 어찌하여 늦으며 어찌하여 아뢰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관이 아뢰기를 양령이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 그 사유의 조사를 의당 빨리 낼 수 없는 것이요. 또 조사의 법은 50일이 차도 나오지 아니한 뒤에야 아뢰게 되는 것이므로 아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이 행의 손자에게 종실과 혼인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제 와서 도리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신의 없이 대접하는 것이 된다. 비록 이조나 병조에서 골라서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사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의당 아뢰야 이치에 마땅하겠거늘 하물며 지금 자는 특지로 벼슬을 제수하였거늘 미뤄 두고 아뢰지 아니하니 이 어찌 법도이겠는가. 사관 등은 날마다 아침 조회에 참여하여 접견하는 것이 한때만이 아니었는데 홀로 이 일만은 아뢰 수 없었다는 말이냐. 더욱이 회관의 사위도 역시 조정에 벼슬한 자가 있으니 회관과 양령의 사이에 어찌 분별이 없겠느냐. 대체 간간이란 임금이 실수하는 바를 바로잡는 자이거늘 이제 임금의 하는 일이 실수함이 없는데도 그대들이 도리어 그 도리를 잃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마땅히 그대들이 불공한 죄를 논할 것이나 경하게 사람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에 다시 더 논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자의 고신을 마땅히 빨리 서경하라 하고 또 집행 권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자의 조사를 마땅히 빨리 하도록 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6일 을해 두번째 기사. 이 군생을 서울에 거주시키는 이유를 말하다. 권씨가 나아가 아뢰기를 전날에 이 군생이 아내의 병 때문에 서울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기내에 있는 것이 실로 부당하옴을 신등이 상소로 갖추어 아뢰었으며 이제까지 허락하심을 받잡지 못한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생은 내가 마땅히 사람을 시켜서 내어 보낼 것이나 만약 원도에 옮겨둔다면 그때는 그대들의 위조한 사실을 캐는데 참여하지 하여 듣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6일 을래 세번째 기사. 일본의 사신에게 명주, 모시, 배 등을 하사하다. 일본국에서 사신으로 보낸 상부 관인에게 명주와 모시와 배 각 세필과 잡색 화석 5장과 인삼 5근을 하사하고 도선주에게 명주의 필과 모시 배 한 필을 부선주와 안물에게 명주 모시 배 각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두번째 기사. 돈이 사용되었으나 통용이 안되어 가치가 날로 떨어지다. 이때 돈이 이미 저자에 통용되었으나 백성이 즐겨 쓰지 아니하여 쌀 한 되의 값이 돈으로 3푼이어서 돈의 가치가 날로 떨어지니 임금이
염려하여 대언사에 명하여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불러서 민간에서 돈이 통용되는데 편리한지 불편한지를 물으니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돈 한 푼에 쌀 한 대로 정하면 돈 가치가 전하지 아니하다 하였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개복신 기도를 소격전에서 거행하게 하다. 영의정 부사 이직에게 명하여 개복신 기도를 소격전에서 거행하게 하였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죽은 평성부원군 조견에게 제사를 하사하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운수를 도와 나라를 세우니 진실로 나라의 어진신하여 은택을 미루어 공을 갚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여전이라. 오직 경은 타고난 바탕이 맑고 순박하여 잡은 마음이 곱고 너그러워 점잖은 집안의 후손으로 높은 벼슬에 오르며 시속을 바로잡고 백성을 잘 살게 하기를 마음먹었으며 기회의 돌아감을 보는데 밝았도다. 마침내 우리 태조를 만나서 낮이나 밤이나 정성스럽게 생겼도다. 저 고려의 운수가 이미 끝을 맺히니 하늘이 덕 있는 일을 도우시거늘 경이 거기에 능히 마음을 합하고 계획을 찬동하여 우리 성조를 받들어 모시고 새 나라를 창립하여 생민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고 만세의 아름다운 터전을 세웠으니 풍성한 공과 위대한 사적이 맹부에 기록되어 있도다. 또 우리 황고에 이르렀으나 정성껏 일을 맡으시어 중외에 두루 돌았다. 두 도의 절제사가 되니 변방이 편안하였고 삼군을 도총하니 사절이 숙연하였다. 여러 번 정추부에 참모하였고 또 옛 도읍의 유수가 되었으며 사명을 받들고 두 번 명나라에 들어갔는데 모두 명예와 선망이 있었으며 내 집에 충성과 근로를 바친 것 적지 아니하니 참으로 여러 대의 원로이므로 마땅히 높은 품위에 올라감이 합당하였다. 오직 나 과인은 그의 특수한 공훈을 가상하게 여기고 예경을 상고하여 궤장을 주어 편히 이양하여 오래도록 함께 길이 누리기를 바랐더니 하늘이 차마 어찌 이리 하시는고 나는 매우 슬프도다. 이제 여간을 보내어 괴연에 나아가 전해 드리게 하노라. 아 즐거우나 슬프나 마음을 같이 하였나니 경의 큰 등을 감히 잊으리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이치는 한 가지니 이 깊은 정을 헤아려 받으시라 하였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의 병선 등의 자호를 고치고 봄, 여름에 회계를 시행하게 하다. 병조에서 전라도 수군 처치사의 공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제주도에서 건조한 비거도선 28척과 본령과 좌우도 각 포구에서 올봄에 추가로 건조한 배 22척과 본래 있었던 병선 84척과 전에 추가로 건조한 40척과 비거도선 49척과 맹선 26척에 대하여 자호를 고치고 봄과 여름 등의 회계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5월 8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이간의 뇌물을 받은 황현, 이승직, 한거을기 등을 태 20도로 논죄하게 하다. 상부에서 개하기를 이간의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에서 먼저 대사성 황현과 양주사람 이승직, 한을기, 황덕수, 장영실, 구중덕, 조맹발, 기석순 등을 추구하여 법률에 적용하여 작물에 따라 죄를 정하온 즉 작물이 관 이하이므로 태 20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아린대로 하되 다만 덕수와 맹발은 공신의 후손인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5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유사 손이사 원미생이 길을 떠나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5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한성부 경시서 오구로 하여금 백성의 도박을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다. 연동령 유정현 영의정부사 이직 좌의정 이원 우의정 유관 호조판서 안순 호조참판 목진공 등을 불러서 돈을 통용하게 할 방책을 연하는데 모두 말하기를 백성이 원하는 대로 전적으로 따라서 매 한 푼당 쌀 한 되를 표준으로 하여 시행하자 하니 이에 호조에서 개하기를 돈의 가치는 이제부터 백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매 한 푼당 쌀 한 대로 하고 위반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죄에 처하고 기타의 물건값도 역시 여기에 준하여 가감해서 매매하도록
시키소서. 또 동전은 나라의 중한 보배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혹시나 장난으로 인하여 도박하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한성부 경시서와 오부를 시켜서 살피고 금가에 엄중히 금지하되 위반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며 위에 말한 여러 관청에 살피고 금가하는 데는 부지런한가 태만한가 하는 것은 사헌부가 규철하고 심리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일본 대마족 금혜의 경수라는 여자 포로를 돌려보내게 하다. 법령이 예조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경수라는 대마족 금혜의 한 여자가 기어년에 포로가 되어 이제 서울에서 종이 되어 있사오니 은혜로 풀어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기를 엎드려 청하나이다. 그 여자의 지금 나이는 34세입니다. 하므로 예조에서 이를 아뢰니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외안을 조사해 찾아보내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법령의 시권에 붙인 제학 윤회의 발문. 법령이 가지고 있던 시권의 발문을 구함으로 예문제학 윤회에게 명하여 그 청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일본의 영상인이 국왕의 사명을 발두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 세 번으로 바다를 건너 화친함을 통하니 그 뜻이 건하도다. 그 외하가 맑고 마음이 한적하여 소연히 진세 밖으로 나갈 생각이 있는 듯하니 이는 대개 성림 중에 빼어난 사람이었다. 이제 나라 사람들이 준 시 몇 편을 내어 보이고 그 끝에 쓸 방문을 구하거늘 읽어보니 맑고 고우며 산뜻하고 쟁쟁하여 사랑함적하니 참으로 주머니 속의 보배여 또한 좋기 산문을 빛내게 할 만한 이에 발문을 적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9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서자가 무과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도목시험만 허락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각 공간의 첩이 낳은 아들이 무과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하오니 다만 춘추 도목시험에만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8권은 세종 7년 5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에게 전하는 회답의 글을 외국 사신에게 주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외국 사신 중태와 법령 등 40여인이 절하여 하직하고 상사와 부사는 전안에 올라와 서남쪽에 보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웃에서 좋게 지냄이 이미 오래였으며 구하는 경판을 줄 수 있으면 어찌 두 번 청하기를 기다리겠는가마는 그것은 조종 때부터 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마음대로 할 것이 못되므로 그 뜻을 회답하는 편지에 갖추어 적어놓으라 하니 중태 등이 아뢰어 말하기를 삼가 교지대로 복명하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날씨가 덥고 길이 험하니 탈 없이 잘 가거라. 한 음식을 잘 대접하라고 명하고 호랑이 고기와 호랑이 쓸개와 호랑이 뼈를 중태에게 하사니 그의 청하는 것을 따른 것이었다. 그 회답하는 글에 말하기를 조선국왕 성명 모는 일본국왕 전하에게 받들어 회답하노라. 사신이 와서 그르를 전하여 귀체가 안강하심을 살폈고 또 아름답게 주시는 것을 받아오니 기쁘고 감사함이 특별히 깊소이다. 구하시는 대장경판은 단지 한 벌이 있을 뿐이고 또 나의 조정이 전해주신 것이라 청하시는 대로 따를 수 없으면 전번 편지는 이미 다 말하였으니 오직 살피 용서하시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은 별폭과 같으며 기후가 차차 더워지니 때를 따라 다 복하시기 바라오. 금은 마포, 붉은 저포, 가는 명주 각 15필, 인삼 100건, 호표피 각 5장, 잡채 화석 20장, 만화석 15장, 각색 사피 10장을 하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신 법령을 보내는 시권서와 여러 사람이 지은 시의 내용. 일본국 법령을 보내는 사권서에 일본은 부상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정치는 간단하고 백성은 순백한지라 그 풍속이 오로지 불교를 숭상하여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매양 사명을 받들고 인하여 열국을 유람하는 자가 앞뒤를 이어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당나라 성나라 이래로 조연과 적조 영독의 무리가
그들이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시던 당초의 예상인과 우문계의 일행이 서로 잇따라 들어오니 이들이 또한 우리 모두 운치 있는 중이었다. 이제 영상인이 역시 법을 구하려고 이민년부터 을사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 세 번째라. 전하께서 그 의기를 아름답게 보시고 유사히 명하시어 교회에 맞이하여 위로하고 사관에서 등을 높여 대접하게 하시었다. 상인은 나이 젊고 학문이 깊으며 형무는 파리하나 정신은 영발하여 명랑하고 청수하니 바라보면 산골에서 나온 얼음을 옥병에 담아놓은 것 같았다. 하루는 그의 송천유처라는 편액을 진신 선생들에게 청하기를 지난해 이민년에 특히 전자로서 스서 하사하심을 받아 내가 진시로 진중하게 간직하거니와 원컨대 한 말을 주시와 끝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조정 안의 문사들이 모두 시를 짓고 또 나를 시켜 서문을 쓰게 하니 나는 생각하건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그 유에 따라 다르다. 도연명이 국화를 사랑하면 그 은일인 까닭이요 내야는 버들을 사랑하면 5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이요 그 밖에 왕희지의 대의와 진나라 원공의 연꽃은 모두 좋아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상인이 송천으로 편액을 하였으니 과연 무엇을 취하였습니까? 만약 우리 유교의 말로 이를진데 소나무에는 날씨가 차도 뒤에 이운다는 성인의 말씀이 있고 샘은 낮과 밤을 쉬지 않는다는 탄식이 있었으니 알 수는 없으나 상인의 취하는 바가 역시 이와 같은 뜻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청정한 도인이 역시 유가 같음의 느낌이 있어 사랑함이었던가 생각하건대 천안 만학의 한간의 절로 솔바람은 얼굴을 씻어주고 샘물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뜨거운 번뇌를 선뜻시켜주니 한 조각 청량한 경계를 말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도다. 저 소리 푸르고 푸른 고전 줄기가 눈을 이기고 소리를 업신여기며 사실을 통하고 천년을 겪어도 가지를 갈지 않고 잎을 바꾸지 아니함을 볼진대 상인의 견고한 힘과 금강같이 깨어지지 않는 절개가 있는 듯하고 좔좔 흐르는 활수는 물구덩이에 돌뿌리에 쏟아부어 한 줄기가 천리를 갈 때 물체에 막히지 않고 자취에 걸리지 않음을 보면 이는 곧 상인의 진리의 근원을 활짝 열고 후연하게 이성의 바다로 들어가는 묘리가 있는 듯하니 상인의 취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도 싶다. 내가 보건대 상인이 사명을 받들고 우리 조정에 와서 은사에 틀림이 없고 예절에 법칙이 있어 행동과 혈타가 다 법도에 맞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무기면서 행실은 유라고 할지다. 우리나라의 예학과 문물이 융성한 것과 이웃을 사귀고 먼데를 친하게 하는 도리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전나라의 두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백성을 편히 쉬게 하여 천만 세대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게 할 것에 의심이 없으니 이에 이를 적노라. 홍희 원년 5월 모일 지편전 수찬 연가 곤체는 쓰노라 하였다. 또 시를 지은 사람이 수십인인데 그 중에 형제 이직의 시에는 선사는 세상을 피하여 서로 찾는 이가 끊어졌는데 소름 무성하고 샘은 달며 땅이 더욱 깊숙하도다. 죄를 마치니 조용히 샘물을 끓이고 강경을 끝내고 세략하게 맑은 그늘을 바라보누나 진리는 원래 정감이 없나니 뚜러암이 어찌 고금이라 다르리오. 오문은 더욱 단련하여 높은 데 두면 밝고 밝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함이 있으리 하였고 부용정 권홍의 귀는 가장 좋을사 영상인이 깊은 굴에 집을 잡았도다. 푸른 은솔길 옆에 그늘을 던지고 맑은 샘은 바위 모퉁이에 흐른다. 벽을 향하여 무성을 깨닫고 시를 구하니 만축에 이르도다. 치졸한 시를 억지로 써서 알아보는 눈만 괴롭게 하네 하였고 교운 정이호의 씨는 대사가 본래 고요함을 사랑하시어 다시 이 좋은 지경을 점령하였구나. 바위 위에 빽빽한 솔은 서로 포개어 있고 돌틈의 샘물은 달고도 차다. 검푸른 빛의 추위를 겪고도 씩씩하고 쉼이 없이 좔좔 흐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네. 세상 사람들은 산중의 이 경치를 모르는 것을 응당불상이 여기리라. 옥을 부수는 소리 공중에 나르는 듯 맑은 그림자 달빛에 흩어진다. 해마다 바다 건너 놀러 오니 건너가는데 손가락 튀기는 사이로다.
하늘가에 외로운 배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원숭이도와 학도 모두 고개를 내리누나 하였다. 임금의 성문원사 권맹순에게 명하여 시권을 가져다 주게 하고 또 한강에서 전송하게 하니 이는 맹손이 중태와 법령의 원접 손이사이었던 까닭이다. 법령이 시를 받고 기뻐 감사하였다. 참으로 이름은 묵이면서 행실은 유라고 할지라. 이름은 묵적이라 무리라 하지만은 행실은 유교인이라는 옛말인데 법령의 불교의 중이지만은 그의 행위는 유교의 선비와 같다는 말이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인수부의 쌀과 인순부의 면포 등을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호조해서 아래다. 인수부의 노적가에 있는 좋지 않은 쌀 500섬과 인순부의 면포 200필과 배 300필의 백성들이 돈을 바치고 사사를 사가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13일에 효론과 농사 시찰할 것을 대언 등에게 이르다.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을 탄 지가 날이 오래되었으니 교회에 나가서 농사도 보고 또 효령이 서교 벌서의 강위에 정자를 짓고 나에게 와서 보라고 청하므로 오는 13일에 효령과 함께 갈 것이니 그대들은 그리 알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처의 부처의 복제를 개정하게 하다. 정사를 보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사위가 처의 부모를 위하여 복 입는 것이 예전 태도에 맞지 아니하니 다시 예경을 상고하여 예법에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지금 경우에도 마땅하도록 참작하여 법을 세우는 것이 옳겠다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대답해 아뢰기를 이 복 입는 제도는 진시로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례를 국가에서 예전에 다르지 아니하고 습관을 쫓아 행하였사오니 혼례를 바로잡으면 사위와 장인의 복 입는 제도도 역시 거기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혼례는 여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것인데 나라의 풍속이 옛 습관이 젖어서 친령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므로 태종께서 혼례를 바르게 하시려다가 이루지 못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교는 오래 가야만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이제 처의 부모의 복제를 우선 개정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남의 전지를 점령하여 분묘를 쓰는 것을 금지하게 하다. 경기감사가 계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분묘를 쓰는 분묘에 쓰이는 땅의 넓이는 이미 그들이 품위를 따라 장사하게 정하였으며 또 인가 100보 이내에 장사 지내는 것은 금지하였지만은 홀로 전답에는 그만한 법령이 없으므로 혹은 밭 가운데 장사 지내고 곧 밭 가운데에도 장사를 지내고 그것은 상정보수에 의하여 편말을 세우고 경작을 금지하니 땅을 빼앗긴 자가 분노하고 한탄할 뿐 아니라 전지도 이로부터 날로 줄어들 것이고 또 더구나 분용의 구역 아니라 하여 경작을 금지하여 밭을 묶여 거칠게 된 뒤에도 도로 자기가 개간하여 그 이익을 거두려는 자도 또한 있사오니 이후부터는 산이든 들이든 간에 비어있는 땅 외에 남의 전지를 억지로 점령하여 분묘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흑룡사 등을 없애고 금강산의 장안사에 300개의 전지로서 공양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선종에 소속되어 있는 전라도 태인 흑룡사와 교정에 소속되어 있는 창평 서봉사는 산수 좋은 곳이 아니오니 모두 없애고 강문도 금강산의 장안사를 선종에 붙이고 정량사를 교정에 붙이며 그 전지도 모두 옮겨주게 하되 다만 장안사는 본래 큰 절로서 흑룡사의 전지 150결만으로는 공양하기가 부족할 것이오니 본종의 소속된 절 중에 중요하지 아니한 곳의 소유 전지를 감해서 150개를 더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각 본관에 방목하는 말의 수를 정하다. 병조에서 중군 경력의 보고에 의하여 개하기를 각 본관의 말을 방목하는데 일정한 수요가 없으므로 한 사람이 맡은 말의 필수가 거의 10여 필이나 되므로 갑사가 돌보기가 어려워서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하오니 이제부터는 2품 이상은 8필, 4품 이상은 6필, 6품 이상은 4필, 7품 이상은 2필로 수를 정하여 방목하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본조에서 검거하여 소관 관청으로 조회하여 논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모하루에 거둥하고 요령대군의 별세에서 잔치를 벌이다. 임금이 모하루에 거둥하여 서변에 말을 머물러 격구하는 것을 구경하고 인하여 서강 효령대군 이보의 별세에 이르러 강 건너 정자에 앉아 포 놓는 것과 군사들의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술잔치를 차리고 인하여 구대군에게 안장갖춘 말과 본궁 근처의 농토 40여 섬지기 땅을 하사하였다. 한평부원군 조연, 청평부원군 이백강, 평양부원군 조대림, 여상군 송거신,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이인, 건영군 이농, 의성군 이용, 총재 유은지, 문효종, 이천, 병조판서 조말생, 참판성음, 전절제사 왕인, 군자감 조성, 제조, 전유후, 정진, 지신사 곽존중이 잔치에 참석하였다. 오대원과 참이 첨총재는 장막 남쪽에 먹게 하고 군사에게까지 사찬하였다. 이날 임금이 홍제원, 양철원에게서 영서역 갈두들에 이르기까지 고삐를 잡고 천천히 가는 길에 밀보리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임금이 흔히 기쁜 빛을 띠고 정자 위에 올라 막 잔치를 벌이는데 마침 큰 비가 쫙쫙 내렸어. 잠깐 사이에 내들의 물이 흡족하니 임금 매우 기뻐서 이에 그 정자 이름을 희우정이라 지었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장미 최맹온의 부정을 징계하자는 지비 김타 등의 상소문. 이제 형조에서 아랜 장리 최맹온의 죄는 비단 감수자 도율에만 걸릴 뿐이 아닙니다. 이민 개면연간에 황해도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의 식량이 부족함으로 전하의 마음에 매우 걱정이 되시어 나라의 재물을 다하여 진율하시었고 또 장래를 염려하여 곡식 종자를 나눠주게 하시어 실롱하지 아니하도록 하심으로 감사가 안악군에 곡식 종자가 없다 하여 배천 벼 200섬과 해주 벼 300섬을 옮겨 실어 보냈더니 맹온이 서울 안의 부상 함을생의 뇌물을 받고 몰이하기로 공모하고 배천의 벽시 200섬을 가난한 백성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모두 다 서울 안으로 실어 올린 후 환상 분극기를 거짓 꾸며두었다가 가을이 되어 곡실이 헐할 때 무명을 민호에 나눠주고서 매 한 필 값으로 벼 5섬씩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채워 바쳤사오니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여 군은을 막고 가리워 백성들이 입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 죄는 목을 베어도 용납하지 못하게 하겠거늘 형조에서 새로 반포된 교령의 조항에 의거하여 벼 200섬을 훔쳐 쓴 작물에 대해서는 동전으로 계산해 30관으로 정하고 가볍게 죄를 단정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참으로 형벌이 중도를 이뤄서 악한 자를 징계할 길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맹온이 훔쳐 쓴 벼는 본군에서 당시 벼의 시세에 따라 적화로 작물의 값을 계산하여 바치게 하고 법률에 의하여 크게 징치하여 그것으로 법에 오는 자를 징계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명운 하나를 아끼겠느냐. 다만 법률 조문이 그러한 것일 뿐이다. 내가 다시 말하겠으니 뒷날 조에 다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유관 등을 보내어 사신을 백제에게서 맞이하게 하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옥소 제용감의 숙직관원은 제향 등을 제외하고는 간수하는 말만 맞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전옥소에서는 죄수를 감금하고 제영감에서는 돈과 비단을 주관하여 지키는 관사이온 즉 잠시라도 직무를 비워둘 수 없는 것이온데 이제부터는 위에 말씀한 두 관청의 숙직 맡은 관원은 제양 시위 번드는 날과 조참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간수하는 일만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제주 도안무사가 말 280비를 진상하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대마주의 좌위 문대량이 토사물을 바치니 일본 국왕이 죽어 정포를 주다. 겸하여 일본국 황제 국왕이 죽은 것을 보고함으로 정포 50비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신 김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모하루에서 사신을 맞이하고 옷, 가신, 안장갖춘 말을 주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나아가 모하루에서 영접하여 임금이 사신과 더불어 나란히 말을 타고 태평간에 이르러 하마연을 베푸고 궁에 들어와서 지신사 곽종준과 총재 원미생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옷 한 벌과 갓신 안장갖춘 말을 주고 두목 11인에게도 역시 각각 의복 두 벌과 갓신 안장갖춘 말을 주었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서운관에서 월식을 예고하자 북악산에 올라가서 살펴보게 하다. 월식하겠사온데 미시에 먹기 시작하여 해질 무렵에 다시 둥그러지겠습니다. 아니 서운관의 관은 두 사람과 서방색 한 사람에게 명하여 북악산에 올라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6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사신이 대전과 중궁과 동궁에 패백을 바치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6일 을요 두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둥하여 이길년을 베풀고 궁으로 돌아오다. 임금이 세자 이하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태평간에 거둥하여 이길년을 베풀고 궁으로 돌아왔다. 사신이 기생을 청하는데 예조판서 신상이 주지 않으리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다. 아니 주면 그가 반드시 한을 뿜을 것이니 주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처음으로 춘추 호전을 강론하다. 송나라 홍안국이 지은 글이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내간 김순을 보내 사신에게 별선을 대접하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5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안학군수 맹온의 부정을 징계하자는 좌사관 유계문 등의 상소문.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관이나 민이나 작물죄를 범하는 것은 실로 호종이었는데 호종죄는 응당 중하게 논죄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백성이 절도하는 것은 보통 법률로 처단하지만 작물죄를 범한 관리는 비록 은사가 있을지라도 죄를 매기고 처단하는 것을 엄중하게 행하였사오니 이는 무지한 자가 법을 범한 죄는 중한 까닭입니다. 이제 최맹호는 안학군수가 되어 백성이 바야흐로 농사따라 당하여 먹을 양식과 삶을 심을 종자가 없어 모두 강가로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마음만 가득하고 백성을 근심할 마음은 없어서 모리바와 결탁하여 하물생과 인만에게 비단 피륙 등의 뇌물을 받고서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벽시 300섬을 빼앗아 감히 사사로이 그들에게 주고는 또 간사한 깨를 부려 그 벽시를 다 백성에 나눠준 것처럼 거짓으로 위조문서를 꾸몄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놓치고 농사를 거질렀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살기가 어렵게 되고 거룩하오신 언택은 가리고 막히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으니 비록 그 몸을 갈길갈길 찢어도 오히려 그 죄를 다 갚지 못하겠었고 그 벼의 수량을 상고하더라도 작물 40간보다는 많사오니
이것에만 의하여 죄를 처단해도 오히려 옳겠거늘 형조에서는 대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생이 받아 쓴 200선만은 감수자 도조의 율에 적용하여 따로 인만과 사소로이 바꾼 별 112섬은 나이 출납조의 율에 적용하여 갈라서 두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처결하여 싸우니 참으로 부당하온데 전하께서는 특별히 이 율에 따라 곤장 100에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고 자자하는 데 그쳤으니 신등은 거기에 염려되었기는 이렇게 형벌을 쓰게 되면 탐하고 더러운 풍습이 그치지 아니하여 관리로서 작물죄를 범한 자가 뒤를 이어 일어날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헌사에 내려보내시어 맹운의 사사로이 죄가 쓴 것과 이미 나타난 전곡을 합한 것을 작물수로 계산하여 법대로 처형하고 이를 널리 보이시어 뒷사람에게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다. 고종은 전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7일 병술 네번째 기사 전라도 임실에 안치한 귀하인 가오화 등을 서울에서 살게 하다. 명조에서 개하기를 전라도 임실에 안치한 귀하인 가오화와 동사 황천봉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래 서울에서 살고자 하여 귀하하여 온 것인데 이제 외방에다 다 두셨고 또 저희 나이가 65세로 오른 편팔이 병신이고 자식마저 어리석고 약질인데다가 더구나 저와 아내는 본래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오니 비록 좋은 전지를 주셨으나 결국은 반드시 굶어 죽게 될 것이오니 원컨대 서울에 가서 임금이 득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울면서 말하기를 처음에 압송에 올 때는 이리로 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즉시 나의 뜻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모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임금의 덕화를 사모하고 왔으니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그러니 그 소원대로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직업을 주어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7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노비들이 도망치는 패단을 막을 방법을 마련하도록 형조에 이르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각 관사에 뽑아 올린 외방의 노비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줄곧 도망하니 그 패단을 막을 방법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8일 정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모화루에 올라가 활을 쏘고 싶다는 사신의 청을 허락하다. 사신이 모화루에 가서 관용을 세우고 활을 쏘고자 하니 대언등이 아뢰기를 모화루는 본래 임금이 사신을 대접하는 곳이온데 금상께서는 가지 아니하시고 사신이 본구 여러 신하들과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미안한 일인 듯 싶사오니 별달이 모화지에 가 천막을 설치하고 제접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만약 왕궁이라면 불공하지만 본래가 사신을 위하여 지은 것이니 사신이 누에 올라가는 것이 어리로보아 해로울 것이 없다 하고 또 최신사 곽존중과 형조판서 권진과 예조판서 신상을 보내어 잔치를 차려 위로하게 하였다. 아유 너그러우신 우리 세종이요.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 지나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작물 주인 최맹훈이 해주에서 옥사하다. 의정부 이직 좌의정 이원 의정 유관 형조판서 권진 병조판서 조말생 이조판서 허조 참찬 이지강 고조판서 안순 참찬탁신 예조판서 신상 등을 불러 작물주인 최맹훈의 죄를 처단할 것을 의논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마땅히 형조에서 아랜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조금 후에 형조에서 맹훈의 죄를 다시 따져서 안악의 당시 물가로서 벼 200섬을 매 한 말당 저와 한 장으로 쳐서 총계 100관이 되니 이것은 바로 참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때 마침 황해들 급부로 맹훈이 해주 옥중에서 죽었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맹훈의 죄는 법률 조문에 적용시켜 보면 정리에 합당치 않은 듯하여 이 일이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옛날에는 사람을 법에
맡겨 그 본연한 헤아림으로 큰 일을 처리하고 큰 의심을 결단하여도 각각 그 마땅함에 빠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그 당시에는 형률이란 이름이 있지 아니하였었다. 한나라당 나라의 세상 도의가 날로 떨어져 인심이 예전과 같이 아니하므로 비로소 형세를 만들어 다스리는 방법을 쓰게 되니 지식이 있는 이들이 이를 저속하게 생각하였다. 이제 맹운의 일은 한갓 법률에만 의지한다면 악을 징계하는 도리에 미진함이 있고 법률에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또 빈가할 바가 없다. 만약 그 사리를 따져서 죄를 주자면 죽어도 오히려 죄가 남을 것이지만은 이제 맹운이 죽었으니 그만이거니와 뒤에라도 이 같은 일이 있으면 처단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름지기 이때 의논을 정하여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신 김만이 청한 대로 백록비, 흑사피 등을 주다. 백록비와 흑사피로 지은 신 한켤레와 유지, 차일장막 한 벌과 하늘색 달의 한 벌과 홍젓비 피체 하나와 은시로 꾸민 달단꽃비 한 벌과 해달피 전통 한 개를 청구하며 모두 다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5월 1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궐레에서 탄자를 쏜 임경 2세에게 형장 100대를 쳐 귀양 보내다. 내관 임경과 동궁사역 2세를 각각 형장 100대를 치고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니 경세 등은 궐레에서 탄자를 쏘다가 장이 공주전을 범하였으므로 형조에서 탄핵한 것이요. 법률대로 교수형에 청할 것이나 특별히 그 죽음을 감하여 형장을 쳐 귀양 보낸 것이었다.